이항영의 월가이드입니다. 미증시 가장 심도 있고 빠른 분석 이항영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는 다우가 역사를 새로 쓰고 오늘은 나스닥이 또 새로 썼습니다. 네, 지금 주식시장은 뭔가 좀 앞서가니 뒤서가니 하면서 주식시장이 모두 지금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하실 때는 미국 주식에 오롯이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실적의 어떤 상승 여부 그것에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나온 김에 다우지수가 지난주 내에 좀 상대적으로 더 가는 모습하면서 시장을 주도했다 그러면 오늘 다우지수 약간 쉬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라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 있는 금융인 중에 한 명이고요. 이분은 그냥 직업이 그냥 CEO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95년 그 당시부터 CEO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이 업계에서 25년, 30년 가까이 CEO 했던 분이 이제 조기에 조기도 아니지만 좀 생각보다 일찍 은퇴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시사되면서 주가는 한 4% 정도 밀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분이 그만둘 수 있다고 하니까 오늘 주가 좀 떨어져. 그러면서 다우지수가 밀렸고요. 오늘 나스닥의 상승은 올해 들어서 8번째인가요? 사상적 효과를 기록했고 나스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QQQ요. 그 3배짜리 하시는 분들 꽤 계실 텐데 여튼 그것이 기초되는 것은 나스닥 100이라고 1등부터 100등까지 하는 지수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오늘 같이 사상적 효과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여기에는 핵심적인 빅테크들이 여전히 시장을 선도했고요. 앞선 코너에서 잠시 나왔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AI 거기도 한다. 데일도 한다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많은 분들 걱정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걱정 정확히 보면 걱정하셨던 분 많은데요. 한 $3 차이로 사상적 효과에 근접했고요. 엔비디아는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새벽에 우리나라 시간 실적 발표하는데 오늘 한 4군데가 목표 주가를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또 한 $2 정도로 또 사상적 효과에 근접했고요. 애플이요? 애플도 뭐 끝났다는 생각 많이들 하셨잖아요. 애플이요? 지금 한 $7 수준으로 붙어 있고요. 또 여러분들 또 알파벳 뭐 큰일 났다 얘기했는데 알파벳은 지금 계속 사상적 오늘도 사상적 효과를 갖고 있는데 여하튼 빅테크가 다시 시장에 선봉을 섰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빅테크의 중심 나스닥 사상 최고치 의미 있고요. 오늘 다우가 어제 4만 선 찍고 오늘은 좀 쉬어가는 게 JP모건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다이먼 CEO의 은퇴 이 부분과 또 차익 실현 매물 크게 걱정할 건 없네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인사이트 살펴봅니다. 마무리되는 기업 실적 발표 평가는 이번 미국 실적 시즌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이제 20일 엔비디아만 하이라이트로 남겨두고 있고요. 92%가 발표가 되었는데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하신 실적의 상승을 미국 증시에서는 가장 주목하라라고 하셨잖아요. 네, 어제도 계속 똑같이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결국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결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각종 테마, 정책, 이슈, 뉴스 때문에 올라가는데 미국은 그렇게 접근하시면 쉽게 해서 낭패 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오롯이 실적의 중심을 바탕을 두셔야 되겠는데요. 92% 기업, 그러니까 거의 다 실적 발표했겠고요.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것은 잠시 전에 얘기했던 엔비디아가 이번 주, 코스트코가 다음 주 정도가 거의 끝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튼 실적 발표한 기업 중에 76% 기업이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고요. 1분기 지금까지 추정 보면 한 5.7% 정도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2022년 2분기 5.8% 이후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 주목할 것은 1분기도 1분기지만 2분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2분기의 전망이 3월 말 대비 지금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다, 상승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3월 말 S&P 500의 2분기 이익 증가율은 9.0%로 전망됐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높은 건데요. 지금은 올해 한 달 반, 2달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오히려 지금 9.2%로 이익 전망이 상향됐다는 어떤 특이한 모습이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익 전망 자체가 올라가는 쪽에 보셔야 되겠는데요. 커뮤니케이션, 에너지, 필수 소비재, 금융 등의 이익 전망이 상향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것 중에 커뮤니케이션스와 메타 플랫폼이 있겠고요. 메타 플랫폼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분들이 빅테크, 세븐만 중심 있죠. 한때 빅10에 들어왔던 넷플릭스가요. 넷플릭스 지금 2021년 이후 최고가고요. 사상최고가 지금 $50 수준으로 붙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모든 것이 잘 나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연간 실적 전망도 또 상향되고 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보면
13.5%가 지금 3월 말에 전망이었는데요. 올해 전망입니다. 올해 이익 전망이 14.1%로 0.6%포인트나 상향됐습니다. 이익 전망이 상향되는 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요. 헬스케어, IT, 산업, 소재, 유틸리티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실적에 대해서 그럼 올 1분기 실적을 어떻게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느냐. 골드만삭스의 데이비 코스턴의 언급을 제가 인용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실적 시즌을 딱 정리해 보면 물론 한 2개가 중요한 게 남았지만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집중해서 볼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바로 누구나 다 아시는 인공지능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요, 인공지능에 작년 1분기에는 한 19% 정도 기업이 AI를 언급했는데요. 지금은 무려 70%가 넘는 기업들이 지금 AI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에너지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AI를 지금 키워드로 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소비자들의 어떤 행동에 대한 언급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이제 소비의 나라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미국 소비가 뭐 어쩌다 저쩌다 많이 많지만 큰 틀에서 보면 2가지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는 늘어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생각하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도 필수적으로 사야 되는 것과 좀 선택적으로 사야 되는 것들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네. 선택적으로 사야 되는 건 아주 비싼 물건들이 되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집안에서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비싸고 임의 소비재, 그러니까 꼭 사지 않아도 될 이런 것들을 네. 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구류 같은 것이 재미없고 필수죠. 반드시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외식을 좀 덜하게 되니까 당연히 마트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를 장 보러 간다. 영어로 보면 그로서리 한다는 보러 간다는 건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잘 나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세 번째는 기업의 비용에 대한 측면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비용은 어떤 거냐면 결국 기업이 아끼는 살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도 당연히 시장의 변화, 소비자의 행동 패턴, 소비자의 소비 패턴에 맞춘 적당한 것들은 계속 투자를 하지만 불효불급한 것들은 좀 줄이고 아끼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접대비를 아끼고 먹는 것들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AI에 대한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니 AI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고 네. 이런 것들 3가지가 지금 올 1분기 실적 시즌에 얼추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한 거 정리해드렸습니다. 예. 자, 이번 미국의 어닝 시즌 정리를 한눈에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의 헤드라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워치에서 미국 증시 상승세에 위협할 만한 요인을 밝혔습니다. 3가지 잠재적 리스크 요인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시즌이 거의 끝나갔는데요. 네. 그나마 그중에서 웬만하면 괜찮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협되는 요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세븐스 리포트라는 곳에서 평가를 하고 조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소프트 랜딩에서 하드 랜딩을 갈 수 있다는 또 우려감이 있는 거죠. 가능성을 떠나서 그런 얘기는 항상 있는 거죠. 최근의 경제 지표 중에서 실업률이 약간씩 올라간다는 모습, 그리고 신규 실업 청구한 것이 조금 늘어간다, 이런 것들이 약간 부정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원화가 올라서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지금은 소프트 랜딩의 가능성이 크지만 하드 랜딩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가 자체의 무게감입니다. 즉 고평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인플레 우려감이 여전히 있다는 상태. 그런 관점에서 제이미 다이먼 회장도 계속 얘기했지만 인플레이션 꺾일 가능성이 지금 없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금리가 이렇게 내려오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현재의 어떤 PR 수준, 이게 지금 21배, 22배를 넘나드는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평균은 훨씬 웃도는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주가 자체가 워낙 무거워졌다, 비싸졌기 때문에 주가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걱정거리들도 있다는 것도 네.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켓워치에서 분석했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입니다. AI 봄바람에 이곳이 더 뜬다. 국내도 최근에 전력주가 굉장히 이제 뜨거운데요. 예, AI 에너지 이제 확대 수혜, 미국에서도 그런가요? 예, 국내에서 전력주가 올라가는 것은 뭐 해외 요인에 대한 영향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겠고요. 실제로 AI의 이 시대에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 이미 많은 펀드나 이런 쪽에서 관련 주식을 많이 샀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출발하셔야 되겠는데요.
가장 큰 것은 이제 칩 메이커의 대표적인 것이 결국 엔비디아류가 되겠고요. 그리고 큰 대형 기업들, 빅테크들이요. 이들이 뭐 주가 당연히 수수료 받을 수 있으니까 올라가는 것이 되겠고, 세 번째는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세 가지 부류가 우리가 좀 중분류를 할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이 이미 많이 올랐고 많이 투자를 했는데 여전히 부족한 것은 전력에 관련된 그런 에너지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중이 좀 적다는 것입니다. 앞서 코너에서도 뭐 원자력 관련 그런 얘기하지만 다 비슷한 논리로서 전력에 대한 수요가 워낙 커져 있다라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ETF라는 종목을 이제 소개해드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보면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주목하는 것인데요. 가장 쉬운 것은 엑셀유라는 유틸리티 ETF가 되겠습니다. 이미 지난주부터 지금 사상치 효과로 랠리를 가고 있는 엑셀유라라는 소위 유틸리티 ETF가 이제 대표적인 것이 되겠고요. 최근에 또 구리 관련 것들이 많이 뜨고 있죠. 프리포트 맥모란도 대표적인 그런 회사가 되겠고요. 오일 서비스 관련 회사 중에 ETF를 모아놓은 것이 OIH, 그리고 앞선 코너에서도 우라늄 관련 기업이 얘기했지만 관련해서 그런 ETF가 좀 익숙해질 수 있거든요. ETF도 이름도 쉽습니다. URA라는 우라늄의 URA라는 ETF가 대표적으로 이들이 얘기하는 종목들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AI의 에너지 수요 확대 수혜주들은 계속 언급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헤드라인 이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을 사느니 테마주 살래요. 아니, 비트코인이 또다시 좀 크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뭐 비트코인도 좋지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로빈후드와 같은 비트코인을 뭐 지원하는 기업들을 주목하겠다라는 시각도 들고 있다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의 이제 고공행진 시대가 끝나고 약간 좀 내려가는 그런 기대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 투자가들이 다수 이제 주식에 대한 비중이 조금씩 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한때 주가 막 크게 출렁거렸던 것이 소위 밈 스탁이라 해서 네. 밈 주식들이 올라갔는데 그건 하나의 현상일 뿐이고 개인 투자가들의 비중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개인 투자가들이 가장 매매가 몰렸고 특히 MZ세대가 많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것이 바로 저렴하게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들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기존 증권사보다는 그런 신규 그런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에 뭐 꽤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미국에서 대표적인 것이 로빈후드죠. 네. 그런 관점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최근에 그런 현상을 지적하면서 투자 의견을 2개 단계로 올려버렸습니다. 매도해서 바로 매수를 올렸고요. 목표 주가를 거의 더블로 올려놨습니다. 14달러에서 24달러에 올려놨는데요. 이런 추세가 2025년, 2026년까지 이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목표 주가가 최근에 여기뿐만 아니라 한 5군데가 최근에 올렸다는 것도 여러분 참고해서 굳이 어떤 테마성 매매 이런 거에 지금 너무 침체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관심이 있다면 이런 것들 이게 바로 로빈후드는 뭐 여러 가지 하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주식도 하고 옵션도 하고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그럴듯하다라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네네네. 로빈후드의 목표가가 좀 상향되고 있고요. 오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좀 큰 폭으로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